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의 축복. 과연 우리의 노후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매해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성 고령자들입니다. 올해 80살인 조경숙 할머니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구 하나 놓을 수 없는 초라한 생활 공간.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사실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얼마나 내가 좋았어. 이렇게 젊고. 존경받는 에리트 여성이었죠. 그때 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웬만한 교수들 봉급보다 낫었다. 우린 유치원인데 생기는 거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인 여유에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젠 빛바랜 사진 속의 추억일 뿐 노후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불행은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팔려줬지. 왜냐면 내가 일찍 이혼을 했거든. 하루 종일 애들을 가르치고 집이라고 들어오는데 이런 예? 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선 갈 때가 있어.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중 월세를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죠. 저녁도 우유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이 전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이제와 후회스럽습니다. 여성 고령자들은 남성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장수와도 관련이 깊죠. 노인 문제 중에서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입니다. 여성 노인은 추가로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간병은 남편 간병은 부인이 하는데요. 부인의 간병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외롭게 살다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에 시달리면 간병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 노인의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 탓에 길어진 노년의 삶.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장수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의 파산율이 왜 이리 높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특수한 문화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레에 폐지를 한가득 실었습니다. 80대 노부부는 이렇게 매일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나와? 6,200원. 7,200원이구만. 7,200원이구만. 7,200원. 하루 온전히 이거 한 마리 버니까 7,200원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일해 한 달에 20여만 원이 겨우 손에 쥐어집니다. 남은 돈 공짜로 기분도 싫어. 나는 기분도 싫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는 괜찮는데 그 사람도 빼가빠이도 버리는 돈이야. 그래 그냥 공짜로 받는 건 아니. 부부는
8평 남짓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없죠. 그러니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원수라지. 안 게 아니야. 돈이 원수냐. 딴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반찬도 해놓으면 뭐 해놓은 게 있다대. 해놓은 게 있는 게 사다가 먹고 이렇게 집수 안에 먹다니. 내가 그랬네. 저런 사람은 몸 보고 타고나서 저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데는 혼자서 울어. 무릎 관절 수술도 해야 하지만 엄두도 못 냅니다. 이게 가서 이것도 머리만 하잖아. 양쪽으로 다 머리도 호강한 건 털렸고 이제는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자식들이 이제 돈 달래 해가지고 뭐 서로가 다 마음이 안 좋고 그래도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 소리 안 하지. 왜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고 살아. 내 힘대로 막 그래 들어 사다가 막 가는 게 세상 가는 게. 걔는 집 살 때마다 가서의 돈을 그냥 미천씩 미쳐지 맨날 그냥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근데 나중에는 집을 하나 엄청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줘서 2억 3천 주고 샀잖아요. 아들한테 어떻게 돈 받아요? 내 건 먼저 챙기고 나머지로다가 놀아주라고. 그걸 몰랐어 그걸.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게 집중된 지원 비용입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노후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데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외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인의 가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엔 월 지출액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사용을 하죠. 결국 이런 자녀 중심 문화는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손주를 줘야지. 손주 집이 없다는가. 그러니까 내가 저거 손주로 장교 가가지고 지가 직장으로 저걸 해서 무엇을 해야 됐겠는데 아이고 모르겠어. 한국에서 부동산은 노후 자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이나 중장년들이 집을 꽉 쥐고 꾸역꾸역 살아가요.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나이 들어서 90세나 95세에 사망하면서 아들한테 유산으로 줘요. 상속으로 줘요. 그럼 아들이 70세예요. 이런 걸 노노상속이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본인 부모가 아낀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부부는 살던 집에 거주하며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집을 누르고 살아도 집에서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그냥 살기만 할 뿐이지. 그러면 다른 돈으로 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돈이 아이들한테로 가겠지만 여기서 매달 나온다는 건 참 든든한 백이에요. 네, 부부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 방식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이런에 가서 자녀들한테 짐이 된다는 건 나는 그게 제일 부담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결과물이 지금 오는 거예요. 부부는 작은 텃밭도 구입했습니다. 소일거리로 블루베리 농사도 짓고 있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그때 세웠었잖아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지. 다행이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하는 것은 소득을 더하고 일을 더하고 연금을 더 투자하고 하는 것이 더하기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보다 못지않은 효과가 빼기입니다. 빼기란 적정한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차를 판다든지 은퇴 후에 중형차를 팔면 한 달에 6, 70만 원의 돈이 절약이 됩니다. 유지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커피 한 잔을 아끼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카페라떼 효과라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 이게 이제 외국에서 유행하는 노후 준비 기법입니다. 부모 부양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금 스스로 철저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노후 빈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유, 이게 모두 폐품이 되버렸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대부분 길어진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제2의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5년 이내에 20%만이 생존한다고 하는데요. 준비 없는 무리한 투자가 곧 노후 빈곤을 이어지는 셈이죠. 오늘도 가게 하나가 문을 닫습니다. 은퇴 후 음식점을 운영했다 경영난에 부딪힌 것입니다. 창업하면서 온갖 걱정거리가 있고 온갖 그런 어려움 겪으면서 창업을 하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심적 고통과 또 힘듦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길어진 노년을 위해 퇴직금으로 사업에 나서는 베이비붐 세대. 마땅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빚을 내면서까지 자영업에 몰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은퇴자 52%가 창업을 생각하고 3명 중 2명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무리한 투자는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죠. 윤덕재 씨는 과거 화학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계속된 사업 투자로 결국 파산했습니다. 자기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요즘 저 1,000원짜리 흔들어 대는 거 마냥 떠시니까. 화려한 시절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한 번 무너진 삶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를 소개해줬고 아버님한테 저희가 매칭시켜드릴 일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나이든 그를 받아줄 일자리는 없습니다. 건물 하나, 이 좌측으로 다 건물 하나 짓는 집이 있어요. 요즘 가면 거기 가서
2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하다가 저 아무 일이나 시켜도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일을 좀 시켜달라고. 아이고 나이 때문에 안 돼요. 나이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후반의 삶. 후회해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제 남은 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남은 여명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자신이 갖고 살아야 될 만큼을 잘 간직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상황들에 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온 가족이 다 빈곤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엔이 최근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불행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의료비 부담입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부모의 간병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하지만 부양은 더 이상 전통적인 효사상에 의존할 수 없는 문제가 됐죠. 아침부터 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어머니.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혈관성 치매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엄마 나이 알아. 몇 살이지 지금? 77. 77? 따님은 몇 살이에요 어머니? 엄마 내가 몇 살일까? 47. 다 47에 멈췄구나. 야! 엄마 이름이 뭐야? 그거 물어보고 싶대. 김실자. 야야! 야야!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어머니. 갑자기 닥친 불행에 가족도 어머니도 미처 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간병은 큰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바꾸지 마? 바꾸지 마. 왜? 딸은 움직일 수 없는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간병 때문에 정작 자신의 가족은 돌볼 새가 없는 딸. 주변에서 모두 요양병원을 권유했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내키지 않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해도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라는 게 나아진다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암은 나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세상 제가 엄마한테 그래. 항상 하는 말이 자식은 많지만 엄마는 하나야.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가 끝까지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편안해하세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간병 생활. 은혜 씨는 힘든 시간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
엄마 제일 행복했을 때. 지금 지금이 제일 행복해? 요새 시설이 굉장히 시설도 좋고 많잖아요. 그래도 집만큼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집이 최고고 그다음 간병하시는 사람들도 가족이 우선이고. 늘어나고 있는 평균 수명. 그만큼 질병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료와 간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양 문화에 기대고 있죠.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시방 내 동갑자도 모두 유원회가 있어. 우리 동네 장사집이 엄에도 있고 내 동갑인데 그런 게 걱정이 난 게. 거 갖다 넣어서 죽어서 그냥 송장만 갖다가 여기다 묻지. 요양시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이용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인식 때문이죠. 장수사회에선 이제 그 인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혜자 할머니는 매일 꽃단장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미기를 좋아했죠. 최근까지 혼자 살았지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24시간 돌볼 수 없는 가족들. 그래서 이곳 요양원에 오게 됐습니다. 난 못해. 저희는 싸는 게 재밌나 봐. 어머니들 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처음엔 달랐습니다. 정말로 울고불고 했어. 근데 와보니까 안 그래. 자손들한테 하나도 배를 안 끼치고 전부 다 그냥 줘서 그럼 음식 잘해주지. 또 저 복지시설 잘해줘서 대소변 같은 것도 받아내줘. 다 해줘 그냥 아주.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유, 이 끝머리에 요양원에 와 있는 게 참 한심하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괜찮고 감사해요. 아들들도 감사하고 이제는 아주 좋아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막내딸 미영 씨입니다. 매주 한 번씩 들리며 어머니의 생활을 살피는 미영 씨.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까지 불효라는 생각에 가족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딸인 내가 모시고 가겠다. 만약에 어머님 불편하시면 다시 모시고 가자 하고 한 달만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시설에 모시고 나서 문 앞에서도 다퉜어요. 사실은 문 앞에서도 울기도 하고 다투긴 했는데 이제 뭐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어머님 편안하시고 나 여기 있겠다 하시니까 어머니 여기 모시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오빠들 가족들이 다 이제 편안해지고 서로 사이가 더 좋아졌고 이전보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 때마다 세심하게 챙기는 미영 씨. 이것도 다 떨어졌지. 이것도 다 떨어졌지. 두 개도. 이것도 좋아? 그것도 참 좋았어. 가족들은 부모도 자식도 죄스럽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돌볼 수 없다면 나의 노년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선입견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이제 그런 걸 권해드리는데 직접 가보셔라.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요양원을 찾아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직접 가보고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본 곳에 가서 돌봄을 받는 이런 것은 훨씬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이게 양쪽이 필요합니다. 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았죠. 고독사와 빈집, 의료 파산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일본은 고령화 정책의 방향을 부양에서 자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스스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일본엔 도심 한가운데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들이 생겨났습니다. 도쿄에만 82만 채나 됩니다. 가미야 씨는 그런 빈집을 개조한 공동체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만화가인 그는 이곳에 이사와 취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죠. 소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렴한 빈집으로 오면서 생활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いや、ほっとかれる構われないことはいいですね。日本語で言う話がいいですわ、鶏の。ほっぽら書いてあるから私は楽です。ただし今私が年を取って体がきつい以外の悪いことがないんです。 85세의 나이지만 그는 아마추어 수영 선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술을 헤아리기 힘든 메달들. これはホノルルマスターズというハワイの大会へ行った時のですね。これが日本記録賞。こっちはね。そう年ごとの80歳以上の分の日本新記録、55歳以上の分の日本新記録。 무척 건강해 보이는 가미야 씨. 하지만 그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심각한 당뇨병 환자입니다. 고독사의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엔 24시간 그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85歳が一人で暮らしとって古典と言ったら誰も知らんもの。だけどそれは10時になると神谷がボタンを押さないということで向こうが飛んできます。 거주자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벨을 누르면 아파트 내 중앙센터에서 안전을 확인합니다. 이 밖에 불편사항도 관리팀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もちろん我々スタッフは安心と安全をご本人もそうですけどご家族にもご提供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我々がさらに増幅した形で安心安全をその方にお届けできる、そういうことがここ高島平の大きい特徴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私は考えてます。 고령자 스스로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까지 개조했습니다. 보수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前はこの辺にお風呂があったらしいんですけれども、今度はこのようにしまして、ここにお手洗いが車椅子で入れるようなお手洗い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은 요양시설을 늘리기보다 노인 스스로 자립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でここですと若い方たちもそれから小さな幼稚園児ぐらいの子どもさんたちもいます。そういう人たちと同じところに住んでるということがですね、活気の一つになるんじゃないか。 빈집을 개조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도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시대엔 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중요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人口自体がもう日本減ってきてますから、そうなった時に空き病院、空き老人ホームばっかり作ってもこれはもう意味がないですので、もうコミュニティということにもう今日本全体がシフトしてきてます。 특히 질병으로 혼자 살 수 없을 때
공동체 생활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동생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입니다. 퇴근 후 어머니를 뵙기 위해 온 아사카즈 씨. 어머니를 보자 안심이 됩니다. 元気になったね。随分ね。ここに来てまた元気になってきちゃったね。みんなのおかげ。みんなのパワーをもらっちゃったから。そう。 뇌종양 수술 후 시한부 진단을 받은 어머니. 그간 아들이 직접 보살펴 왔습니다. 最初はすごくきつかったんですけども、でもね、まあこうお互いにこう喧嘩する時もあったんですよ。いろいろとまあ介護って本当にものすごく大変なことがあって。 게다가 간병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デイサービスとかこのヘルパーさんが来てもらったお金の収が合わせると10万近くかかってたんですね。でその家賃を払って10万以上の負担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こうやっていけ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ね。 이곳에 와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자 3분의 1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역시도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었습니다. 日本も昭和30年代までは非常に儒教の精神が強くて子供は親を大事にして、それで施設には親の方も入りたくないというのはずっと続いてきたの。介護保険というモデルをね、作ってそれに徹底したサービスを行うというふうに変わってきたのでそれが長く続いてきたら徐々に、施設でね入ってもきちっとしたね近代的なサービスを受けた方がいいというふうに変わってきました。 고령 사회의 문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길어진 나의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죠. 그 준비 속에 아름다운 인생 2막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상쾌한 하루아침을 텃밭에서 시작합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 마무리를 하고 싶어 선택한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연과 더불어. 각자의 볼일을 마치고 정자 아래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립감 대신 웃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니까 누가 밥 먹으러 안 오면은 서로가 걱정을 해주시는 거야. 게다가 하루에 1시간 소일거리로 농산물 포장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수입도 생기는 데다 몸을 움직이니 더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 근데 여기 와서 다 나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몸이 많이 좋아졌어. 아이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 무료하게 혼자 앉아서 시간 때우기보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생기고. 이 순간은 93세 이문민 할아버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행복하죠. 오늘 하루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살아온 날만큼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중요한 것이겠죠.
100세 시대는 분명 축복된 시대입니다. 그러나요,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재앙의 시대가 될지도 모르죠. 이 벼랑 끝에선 노년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노후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